자, 반갑습니다. 제가 좀 말이 좀 빠르다라는 게 좀 얘기가 나왔는데 평상시에도 성격이 좀 급한가 봅니다. 그래서 좀 말을 좀 빨리 했는데 오늘은 되도록이면 천천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편히 시청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슬라이드를 좀 보게 된다면 강세 섹터, 대장주 차익 실현이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 우리 시장에서 대장주라고 일컬어졌던 종목군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분봉상의 이제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의 상승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가히 상장 이래 가장 최고치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도대체 언제 꺾이지? 언제 시세가 마무리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서로 내기를 하듯이 이야기를 많이들 나누고 계세요. 그런데 자, 이것이 앞서의 시장을 좀 보게 된다면 자, 시장을 주도했었던 그 당시에도 자, 저점 대비 50% 가까이 상승을 했던 이 시점에서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세는 끝났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세는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의 고점인가? 지수가 이제 꺾이는 것인가? 그러면서 한간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인버스, 소위 이제 곧버스에 탑승하는 개미들이 많아졌다. 즉, 그동안의 주도주들, 어찌 본다면 종합주가 지수를 끌어올렸었던 종목군들이 약세로 전환되니까, 아무래도 종합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를 하회하는 그런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에 어찌 본다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렇게 시장의 어떤 지수를 끌어올렸었던 종목이 잠시 쉬어가는 구간, 그 잠시 쉬어가는 구간을 우리는 소위 조정 또는 손바뀜 또는 일시적인 조정 흐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정말 대내외적인 악재가 없다라면 충분히 우리가 조정이다, 아니다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씩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주도주, 대장주 순환매 속도가 좀 가속화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아마 오늘 오전장의 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마 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원전에서 갑자기 로봇으로 갔다가 로봇에서 갑자기 AI로 갔다가 또 AI에서 반도체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는 또 소재, 부품, 장비로 또 고르게 또 갑작스럽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시장의 자금이 몰렸다가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이 주도주, 대장주 순환매라는 게 결정적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장을 시작하고 난 뒤 대략적으로 10분, 20여 분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증권사별로 각각의 기능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자, 시장 종합,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여지고 있는 HTS 저도 상당히 자주 보는 그런 화면입니다. 이 보시는 화면에 장을 시작한 지 10여 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선물 자,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있어서 수급 상황이 특히 개인들이 매수세로 계속적으로 적극 나서주고 있고 그 규모가 1,000억 원대를 넘어선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팔자세로 1,000억 원대 이상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날은 보통은 적어도 오전 시장만큼은 종목들의 변동성이 매우 극단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생각해 본다면 그동안 우리가 주도주로서 생각해 왔었던 종목들 그것이 SK든 두산이든 현대든 기타 등등의 종목군들이 있다 가정을 했을 때 그 종목들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매도를 하고 기관도 매도를 하고 외국인도 매도를 하는데 자, 장 초반서부터 매도를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적으로 물타기를 하겠죠. 그것이 솔직히 말해서 주식이 싸다, 어제보다 싸다 또는 그제보다 싸다라는 개념으로 저가에 매수한다기보다는 내 매수 평단가를 침범했기 때문에 내 매수 평단가에서 비중을 늘려서 평단가를 낮추겠다라는 반발 심리가 더 크게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구간 내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매수보다는 매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 저도 개인이고 여러분들도 개인이에요. 근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내 매수 평단가까지 주가가 밀릴 때 이 가격이 지지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통상의 경우를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 본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내가 매수했었던 가격에서 묘하게 지지의 움직임, 즉 주가가 크게 이탈하지도 않고 이탈하더라도 회복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일순간에 1분봉이든 아니면 우리가 틱차트를 보게 된다면 갑작스럽게 대량의 물량이 툭 하고 나오면서 장대 음봉, 그러니까 분봉상으로 봤을 때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이죠. 음봉이 툭 하고 발생하면서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 창구를 본다든지 프로그램, 이런 어떤 수급들을 보게 된다면 갑작스럽게 10만 주, 20만 주, 30만 주 이런 식의 매도 물량이 툭 하고 쏟아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흐름이 보통의 경우라면 장을 시작한 지 대략적으로 10분, 뭐 길면은 30분 내에 우리가 충분히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도 항상 있을 겁니다. 실제 내가 투자하지 않고 거래하지 않고 보유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 지수를 이끌고 있는 종목, 뭐 최근 들어서는 뭐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티가 있을 것이고, 뭐 하나 쪽 같은 경우에 오늘 상당 부분 약세 흐름을 보여줬지만 뭐 하나솔루션도 있을 것이고,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많은 종목이 있겠지만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또는 오늘 장중에 갑작스럽게 상승세를 이어나갔었던 기아라든지 현대차, 이 종목들 딱 보게 된다면 갑작스럽게 장중에 매도 물량이 툭 하고 쏟아진다든지, 아니면 매수 물량이 들어오지만 그 물량이 연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뭐 예를 들면 오늘 장중에 기아가 순식간에 2%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기대감을 일으켰지만 곧바로 매수세가 달라붙지는 않았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 어찌 본다면 상당히 좀 혼조세이고, 그리고 그간 시장을 주도해 왔었던 종목이 내리 하락세를 좀 보여주면서 사실상 오늘 조정 국면을 좀 보여줬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 초반에 개인들의 수급이 매수인지 매도인지, 그 단위가 조 단위인지 천 단위인지, 그러니까 조 단위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 코로나 팬데믹 시절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한 지 뭐 5분, 10분 만에 개인들이 뭐 조 단위로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 단위로 매도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는 오늘 시장은 무조건 그냥 하락이구나. 근데 요즘 같은 경우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장 시작한 지 대략 10분에서 30분 사이에 외인, 기관, 그리고 뭐 개인들이 대략적으로 뭐 1,000억 원에서 2,000억 정도의 매도세를 보여준다면 일단 오늘 시장은 다소 힘겨운 시장이 되겠구나. 약세, 횡보 또는 변동성을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시장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시장을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제 가족분들에게도 장 초반에 그 종목을 좀 매도했죠.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제가 최근 들어서도 이제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8시 프로그램에서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종목도 실제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이제 가족분들께서도 보유하고 있는 구간 내에서 오늘 대략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8%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도 대략 4.7%, 그에 앞서서는 마이너스 보합이죠. 0.43%로 마감을 좀 보여줬는데, 대략 3일 동안 10%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도 물론 그런 생각을 하겠죠. 오늘 한미 반도체가 대략적으로 10%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주는데, 어떤 분들은 자, 이제 출발이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으로 보유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저에게 있어서 중장기 투자건 단기 투자건 간에 일단 수익 구간 내에서 또는 단기 고점 내에서는 일부라도 매도를 하고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한미 반도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살짝 매도 물량이 나오는 듯 싶다가 갑자기 주가가 특히 그동안에 주도주로 일컬어졌었던 네이버, 카카오, 두산 에너빌리티 이와 같은 종목이 개파락으로 출발하다 보고 개파락으로 출발함과 동시에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오니까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의 입장에서는 일단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썩 좋을 것 같진 않다라는 가정하에 일단 동 종목을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일단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오늘 그래도 고점권 내에서 충분히 수익을 잘 실현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물론 장 시작한 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10만 원대 확인을 하고 그 뒤로 대략적으로 10만 원 언저리에서 이제 매도가 끝난 상황이긴 했지만 단 한 가지 즉 장 시작하고 난 뒤에 장 초반에 개인들의 수급이 매수인가 매도인가 일단 매수면 시장은 약세다. 왜? 외인과 기관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도라면은 외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래도 상방의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도주, 대장주 순환매 속도가 좀 매우 빠르다. 앞서도 좀 말씀드린 내용과 좀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점 대비 우리가 심리적으로 통계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냈는데 이 재미난 통계가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종의 대학 논문처럼 나왔던 거예요. 어디에서 매도 욕구가 가장 크게 발생을 할 것인가? 어디에서 매도 욕구가 가장 극심하게 발생을 하면서 거래량을 일으킬 것인가?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일본 증시, 중국, 한국 모든 나라에 통계적으로 내보았을 때 그 퍼센테이지가 뭐였냐면 4.5%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논문을 찾아보시는 분들께서는 찾아보셔도 될 거예요. 4.5%. 즉 무슨 말인고 하니 주가가 내가 매수한 가격 이상으로 4.5% 이상 수익이 발생을 하면 일단 매도의 욕구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스캘퍼가 아닌 이상 정말 스캘핑 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을 내가 주식을 매수하고 난 뒤 4.5% 즉 소위 슬리피지라고 하죠. 수수료 세금을 제하고 난 순이익이 4.5% 이상 발생을 하면 통상적으로 그 구간 내에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의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거의 대다수 분들이 매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급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반대급부로 4.5% 이상의 마이너스가 발생하면 어떻겠습니까? 매도의 욕구가 사라지겠죠. 왜? 자, 내가 투자금을 얼마를 매수를 했든지 간에 4.5% 플러스 마이너스 이 수치는 매도를 불러일으키는 즉 또는 매도를 어찌 본다면 좀 자제하게 만드는 그런 심리적인 지지와 저항의 가격대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이고 이것을 조금 더 크게 본다면 우리가 일봉을 통해서 투자를 했다. 그리고 정말 온갖 시장의 변화와 그리고 어떤 변동성을 다 견뎌내면서 보름이건 한 달이건 보유를 해서 수십 %의 수익을 냈어요. 근데 그 퍼센테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45% 정도의 수익을 기록을 했을 즈음에 가장 매도 욕구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시세를 좀 보게 된다면 자, 한미 반도체도 적절한 예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종목 대략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보게 된다면 자, 대략적으로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 대비 음봉이 나왔던 시점, 이 시점을 기준했을 때 대략적인 퍼센테이지가 42% 정도 가까이 됩니다. 42%. 그리고 그 직전의 조정 구간 내에서 다시 고점 부근까지의 영역을 보면은 정확하게 45.42%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아마 이제 파동론적으로 보시는 분들 또는 일목균형표를 보시는 분들은 이것을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들이 대략적으로 단기 매매에서는 4.5% 내외의 상승세를 보여줬을 때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고 중장기로 놓고 보았을 때는 45% 정도의 조정 구간 또는 시세의 출발 시점에서의 상승세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매도 욕구가 크게
발생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정 구간 내에서 뭐 굳이 수치적으로 따진다라면 대략적으로 10%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10%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결과적으로 오늘 약세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서 오늘까지 매도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략적으로 어제 기준했을 때 오늘까지 포함하면 대략 5%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매수하지 않고 그 전에 어제든 그제든 또는 월요일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대략적으로 5%. 자, 근데 이게 만약에 내일 개파락이든 만약에 내일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 물량이 또는 프로그램이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주의 딱지를 맞고 거기다가 지금 외인가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도에 좀 나서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죠.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18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어요. 어제는 320만 주. 또 오늘 프로그램 외국인 외인 기관이 전반적으로 보게 된다면 어제와 오늘 포함해서 크게는 300만 주 가까이 매도, 그리고 적게 보더라도 50만 주 넘게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만약에 1% 정도의 개파락 또는 장시작 이후 하락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일단은 일괄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의 매도세가 크게 나타날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도주 대장주가 이제 순환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보게 된다면 대다수의 경우에는 이 순환매가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또는 프로그램이든 어쨌든 간에 매수했던 가격, 보유하고 있는 평단가 대비 4.5% 이상의 수익을 실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4.5%라고 할 수 없겠지만 뭐 4.1%든 뭐 4.8%든 대략 그 정도 라인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또 중장기 투자에서도 45% 기준으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종목들이 하락을 보여주고 하락을 하면 또 이 종목에서 손절했던 물량들이 이 종목에서 잃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또 갑작스럽게 수급이 몰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장중에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장 초반에 반도체로 움직이다가 로봇으로 갔다가 자, 로봇에서 갑자기 시세가 꺾이니까 갑자기 하락 속도가 급해지면서 갑자기 대북주로 갔어요. 갑자기. 뭐 좋은 사람들이라든지 뭐 아난티라든지 이런 종목으로 갑자기 돈이 확 이동을 하면서 눈에 뻔히 보일 정도로 특정 주도주 또는 방금 전까지 강했었던 종목이 약세로 전환되는 흐름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때 내가 1분봉이든 3분봉이든 또는 내가 보고 있는 화면상에서 대략적으로 4%에서 5% 정도 상승을 보여줬다라면 그 시점에서 일단은 매도 물량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그 매도 물량들이 바로 곧이어서 다른 종목, 다른 섹터, 다른 테마로 이동하면서 순환매가 발생을 한다. 특히 시장이 횡보할 때 이러한 패턴과 이러한 어떤 흐름들은 매우 자주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단기 차익 실현 변동성이 극단화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 그 자체가 저도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방송이 딱 들어오기 전에 요즘 제일 많이 보이는 뉴스가 뭔지 여러분들은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잠시 물 좀 한 모금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가장 많이 보이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게 뭐 정치적인 대립 문제도 있겠지만은 종합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 가는 게 적절한가? 종합주가 지수가 5,000포인트를 가겠는가? 5,000포인트를 가더라도 영양가 없는 시세이다. 뭐 이런 식의 뭐 사설, 컬럼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반대급부에 서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건 또는 중장기 투자의 어떤 자금력이 많이 유입이 되건 또는 수십조, 수백조 원의 자금이 증시를 떠받들면서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든지 간에 증시의 코스피 지수가 우상향을 하고 전저점을 지켜주거나 정고점을 돌파를 한다면 시장은 누가 말해도 돈의 힘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합주가 지수가 1포인트 상승했어요. 10포인트 상승했어요. 근데 이게 왜 상승했는가? 돈 때문입니다. 즉 매도하는 사람보다 매수하는 사람이 많고 또 매도를 하는 사람의 주식을 비싸게라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수가 우상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이든 MSCI 편입된 종목이든 또는 코스피 전체 시장의 종목이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수치화해서 정량화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덱스 지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표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금의 3,000포인트 시대는 뭐 허상이다, 아니다, 맞다, 5,000포인트 가더라도 그것은 진짜 자본주의 시장의 어떤 건강한 그런 어떤 시장 상황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런 것에 매몰되신다라면 시장에서 단기 차익을 하든 중기 차익을 하든 장기 차익을 하든지 간에 이런 것들 아예 신경 안 쓰시고 정말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좀 송구하지만 지금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일종의 그룹 채팅 뭐 방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곧버스를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뭐 시장 하락 이제 풋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숏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맹목적인 추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고 동시에 정말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뭐 이런 것들을 저도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냥 시장 움직임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즉 시장이 전고점을 넘어섰다. 어제의 고점을 넘어섰다라면 강세 시장이고 자 전일의 저점을 이탈치 않고 지켜주면 약세 시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은 크게 밀릴 상황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임하시면 될 것이고 자 오늘 단기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던 결정적인 이유는 자 종합주가 지수를 좀 보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3분봉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1분봉은 휩소도 많아요. 그러니까 휩소라고 한다면 이게 진짜 신호인가 가짜 신호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속임수를 당하는 게 어떤 특정 가격대를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1분봉상에서 한 20억, 50억 정도의 거래대금으로 팍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갑자기 호가창에 매수 물량 막 들어올 때 덩달아 따라 사시는 분들 많죠. 자, 그러다 갑자기 1분 뒤에 갑자기 투매가 확 하고 발생하는 경우. 즉, 많은 이들이 이 종목 돌파 흐름으로 강한 수급이 들어왔고 시세가 그래도 꾸준하게 이어질 것만 같다라는 생각으로 매수했지만 당하는 거예요, 솔직히. 휩소라는 것에. 즉, 전고점이든 전저점이든 또 RSI, CCI, 뭐 MACD, 스타캐스틱 등등의 보조지표를 활용했을 때 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확 나오다가 갑자기 신호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휩소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그러한 흐름들이 참 많았습니다. 즉 종합주가 지수가 전저점을 이탈치는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말 그대로 박스권 내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전저점 부근에 다가섰을 때는 종목들이 와장창창 매도 물량이 확 나왔어요. 프로그램도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고 기간도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일부의 분들은 뭐 손절매를 하고 다시 시장이 반등 줄 때 다시 시장이 그래도 3,000포인트는 지켜주나 보다 라면서 매수했다가 다시 또 시장이 살짝 꺾임에 따라서 내 매수가를 침범함에 따라서 일단 또 매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위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대로 단기 차익 실현 그 변동성이 매우 좀 극단화되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아마도 내일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간단하게 시황을 정말 1분 안에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미 증시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 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새로운 문제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거리가 이제 그 타겟이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그리고 남아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아직 미해결 상태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들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 미해결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호재가 나오면 시장은 정말 불꽃의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 호재가 없다라면 시장은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수익이 5%였는데 4.5%까지 밀려버렸네. 에이, 그냥 매도해야지.
내가 수익을 60%까지 확인했었는데 50%를 깨버리네. 에이, 매도해야지. 자, 이런 식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장은 그 영향에 따라 일시적으로 밀렸다가 다시 반등을 주는 이런 어떤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변동성은 아마도 많은 종목에 적지 않은 영향을 좀 끼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페이지를 좀 보게 된다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 구간 대응 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제 V자형 또는 쐐기형 또는 횡보형. 자, 우리가 서점에 가서 이 책을 딱 펼쳐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어떤 주가의 패턴 또는 캔들 차트의 패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윌리엄 오닐 또는 제시 리버모어의 어떤 주가 패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기업 분석까지 가게 된다면 뭐 캔슬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 또 그 전에 앞서서 나는 기업의 내용, 기업의 어떤 분석, 가치보다는 모멘텀과 그리고 가격, 차트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신다면 소위 말해서 컵앤핸들 패턴을 일봉이든 분봉이든 적용을 해서 보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이어서 사실상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눌림목 패턴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나름 좀 정의를 좀 내려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이 눌림이다, 조정이다라는 게 그냥 주가가 막 상승을 하다가 더 이상 상승을 안 하고 횡보를 하면 조정이다. 주가가 막 하락을 하다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횡보하면 조정이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다듬으면 조금 더 확실한 신호로, 즉 휩소에 당하지 않는 그런 이제 기술로 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말씀 중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자, 이와 관련돼서 시장의 어떤 조정, 그리고 어떤 패턴, 움직임, 그리고 충분히 바닥이라든지 어떤 방향성을 턴할 수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 QR코드가 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로 딱 찍으시면은 무료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패턴, 자, 조정 국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종목, 그리고 그 근거들을 공짜로, 무료로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QR코드 딱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찍으셔서 지금 바로 무료 방에 참여하신다면 좋은 정보, 그리고 실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말 값어치 있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V자형 패턴. 자, V자형 패턴은 우리가 시장에서 정말 많이 보는 패턴이죠. 시장에서 지수가 소위 말해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주다가 급격한 반등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뭐 아무 종목이나 좀 보도록 할게요. 현대로템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말 그대로 상승세를 크게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 시점을 좀 보도록 할까요? 이 시점을 보면 대략적으로 13%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7.4% 하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도 대략 그쯤에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하락의 본격 시작했던 그 시점 대비했을 때 35% 정도의 하락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정말 얼마 안 되는 구간 같지만 그 나날을 정말 견디면서 내가 뭐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정말 내 뼈를 깎아내는 심정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이런 구간 내에서 우리가 하락을 조정이라 충분히 인정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 자, 그것은 무엇인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서 제가 V자형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V자형 패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주식이 하락을 보여줄 때 그 정점, 즉 우리가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겠다, 하락하지 않겠다라는 그 시점,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딱 3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거래량일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시점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앞서도 대략적인 어떤 수치들을 보아왔지만, 자, 이 시점과 이 시점 두 가지 대략적으로 지난 작년 11월 25일 그리고 11월 26일 대략적으로
6천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어요. 그 전에는 정말 1억 주 가까이 거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발생했던 거래량, 자,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자, 너도 나도 싸게라도 주식을 매도하려고 한다. 너도 나도. 그러니까 주식을 싸게라도 매도를 해서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아주 팽배한 그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구간에 딱 접어들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는가? 당연히 손절하는 사람들의 물량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그 물량을 싼 가격에 매수한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럼 이런 어떤 집합 속에서 주가는 대략적으로 기존의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평단가가 대략 6만 5천 원이었다면 이 시기를 거치면서 평단가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한 5만 5천 원대 넉넉히 잡아서. 그러니까 기존에 이 주식을, 현대로템이라는 주식을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6만 5천 원대의 평단가가 평균 가격이었다면 이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난 뒤로는 대략적으로 5만 원대의 평단가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식을 6만 원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대략 마이너스 35%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인데, 자, 이후에 대량의 투매가 발생했던,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던 시점에서 저가 매수한 사람들은 기껏해야 마이너스 10%, 기껏해야 마이너스 5% 내외의 손실을 안고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물량들이 더욱더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후에 시세가 어떻게 발생을 하였는가? 자, 이렇게 좀 돌이켜 본다면, 자, 주가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말 그대로 고점 대비 대략 35%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줬고, 자, 이 이후로 주가는 저점을 찍고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주식이라는 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조정 구간 내에서 가장 흔한 게 뭡니까? 분봉상에서는 투매가 갑작스럽게 발생을 해서 하락 부위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하락 부위에 들어간 시간대에 또 하락 부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하락 부위 상태에서 NX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종목은 정적 VI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급반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는 주가가 그냥 횡보를 할 때는 거래량이 거의 없던 종목이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까? 즉 누군가가 주문 실수가 되었건 어떤 의도를 갖고 매도를 했던지 간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투매가 발생을 하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반발 매수세가. 왜? 투매가 소위 말해서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냥 투매가 훅 하고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이 끝없이 말 그대로 하락을 하는 경우는 정말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악재가 아닌 이상은 보통의 경우는 데드캣 바운스 또는 반등의 폭을 크게 넓히면서 첫 투매가 발생했었던 시점 대비했을 때 최소 한 10% 가까이는 반등을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일봉에도 적용하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투매가 일시적으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발생을 했을 때 그 종목은 그러니까 서서히 정말 눈 녹듯이 시나브로 하락을 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앞으로도 하락을 할 것이고 계속적으로 하락을 할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종목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런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투매가 순식간에 확 발생을 하고 어떤 날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대략 100만 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떤 특정 일에 마이너스 10% 넘게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500만 주,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시점 즈음이 일단은 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대표적인 사례로도 볼 수 있는 게 이 시점 이후로 이 종목이 자 정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6만 7천 원대를 돌파할 때 거래량 대략 800만 주 넘게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뭐 앞서 투매 시점에서의 거래량은 돌파하지 못했지만 8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어요. 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특정 고점대를 넘어섰을 때 거래량이 그의 앞서의 거래량 수준 또는 그 이상 발생을 하는 양봉이 발생을 한다면 주가는 웬만해서는 자, 이날을 기준으로 주가가 대략적으로 6만 6천 원대, 7천 원대, 8천 원대는 이탈치 않고 무조건 깨더라도 회복해주고 깨더라도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현대로템은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로 현대로템은 주가가 연이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자, 해당 일이죠. 해당 일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25년도 2월 6일 이날을 기점으로 해당 일의 종가를 이탈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위 우리가 반전 패턴이라고 하죠. V자 패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물론 그것 외에도 이 구간 내에서도 분봉으로 보게 되면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분봉까지는 좀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자, V자형 눌림목, 즉 여기서 보시는 것은 이 눌림목에 우리가 좀 보기 편하게 선 차트로 되어 있지만 저점 부근에서의 거래량이 가장 많이 발생했을 때, 즉 누가 봐도 투매다, 누가 봐도 공포에 정말 소위 질려버려가지고 그냥 너도 나도 매도를 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날에 투매가 발생했었던 날의 종가를 이탈치 아니하면서 주가가 횡보를 한다라면은 거의 바닥, 그리고 주가가 다시 한번 전고점 때까지 빠르게 반등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고, 이 시간은 분봉이면 더 빠르고 일봉이면 조금 더 느리겠죠. 뭐 이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참고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또 보게 된다면 이제 쐐기형 역시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책을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뭐 이런 식의 그림이 제일 많을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승세를 보여준다. 자, 우리가 이 쐐기형이라는 것을 조금 더 달리 본다면 이번엔 다른 종목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하나솔루션을 제가 대략적으로 80%가 넘는 수익을 좀 여러분들께 안겨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뭐 앞으로도 이와 같은 종목을 좀 많이 드리게 될 텐데, 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 QR코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제 화면만 보지 마시고 QR코드 카메라로 딱 찍으셔가지고 무료방에 참여를 하시면 제가 하나솔루션과 같은 종목 좋은 기회가 보일 때, 또는 앞서 말씀드린 V자형 패턴, 하락쐐기형 패턴, 이런 어떤 패턴상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투자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 때 여러분께 제가 무료로 이 종목은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바로 스마트폰으로 무료방 참여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본다면 아주 오랜 시간 약세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끌고 왔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뭐 삼각수렴이다, 아니면은 무슨 패턴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 주식은 지난 며칠이죠? 11월 25일. 자, 11월 25일에 우리가 종가에 손을 하나 그어 놓는다라면, 자, 이 시점 이후로 주가는 크게 밀리지가 않고 있어요. 자, 이때 뭡니까? 자, 하락쐐기가 발생을 했는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급격한 투매가 발생한 건 아니에요.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또는 6개월이고 10개월이고 간에 주가가 내내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정말 꿈도 희망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이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이유가 있으면 더욱 좋고, 갑자기 이때 시점에서 그동안에 대략적으로 한 200만 주, 뭐 내외 100만 주 내외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라면 이날은 10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어요. 아마도 제 기억상으로는 태양광 패널과 관련된 미국 현지에서의 어떤 세제 혜택과 관련된 모멘텀이 좀 발생을 하면서 아무래도 상승을 했었고, 아마 하나그룹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일 때 동반 강세 흐름을 보이려다가 말았던 시점으로 기억을 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오랜 시간 동안, 자, 시간으로 보게 된다면 거의 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말 전고점과 비교한다면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기업 합병 분할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5만 원대 주식이 반토막이 날 정도로 2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반등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거래량은 크게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락쐐기형 패턴, 즉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하면서 도대체 이 회사는 왜 이런 식의 하락 움직임을 보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기업들은, 자, 어느 날 이유도 없이, 이유가 있으면 더 좋고 거래량이 크게 발생했다. 그러면 그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앞으로 이 주식이 해당 종가를 이탈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해당 종가를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보수적으로 관망을 하든지 소액으로 일단은 보유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 가격대에서 만약에 돌파하는 모습, 지지 반등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우리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올 초였을 겁니다. 이제 와서 밝히지만 아마 이 시점 그냥 주식을 모으세요. 사세요. 그리고 이 점에서도 그냥 매수하시고 특히 어르신분들, 남녀노소 정말 장중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하나솔루션 그냥 매수하시고 보유하시면 적지 않은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릴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예상 밖으로 정말 큰 수익을 주긴 했어요. 저점 대비했을 때 대략 한 80%가 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에 앞서서의 어떤 기술적 분석, 차트상으로 보게 된다면 결정적인 신호는 자, 그동안의 하락 시그널을 보여왔다가 비추세 구간 내에서 거래량을 크게 일으키면서 방향, 즉 하락을 멈추고 횡보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해당 일의 종가 또는 시가, 고가를 넘나들면서 그 이상 가격대를 유지해주는 시점, 그것이 올해 1월부터 시작이 되었었고 그 1월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누군가가 저에게 하나솔루션 물어보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또 누군가가 저에게 하나솔루션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방송상에서 질문을 주더라도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패턴을 또 보게 된다면 자, 횡보형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지겹고 가장 어찌 보자면 개인 투자자들을 정말 숨죽이게 만드는 건데 이 패턴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횡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박스권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박스 이론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박스권 내에서 지지와 저항이 아주 뚜렷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중공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자, 우리가 거래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보니까 2월 19일 날 7천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7천만 주가 넘는 대량의 거래가 발생을 했었는데 자, 이 시점에서 자, 전고점도 돌파를 해줬고 전저점을 지지를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충분히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실제 나 혼자 점상에서도 자, 이제부터 삼성중공업 출발할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날을 기준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는가? 자, 이때의 시가와 종가를 딱 선으로 그어 본다라면 주가는 기가 막히게도 자, 전저점, 즉 대량 거래가 발생했던 시점의 시가를 무조건적으로 지켜주죠. 무조건적으로 지켜주고 자, 바로 종가를 넘어설까 말까 하면서 결국 밀리게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자, 고점권 내의 가격 돌파를 대량의 거래량을 가지고 즉 5월 27일 4,800만 주의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돌파했던 시점. 자, 이 시점이 뭐냐? 소위 우리가 주식을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 이 앞에서는 우리가 소위 2월 19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내일 좀 더 강한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소위 박스권 시기로 접어든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이 종목은 대략 13,000원을 사서 15,000원에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15,000원을 넘어서는 순간 그 타이밍이 말 그대로 강한 시세가 분출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총 3가지 어찌 본다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지금 조정 구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패턴 3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더 자세한 정보는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QR코드 카메라로 딱 찍으시면 무료 공개방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여들 하셔서 반드시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관련된 투자할 만한 종목들도 함께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주비책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